물음 1번 같은 경우는 x가 결국에 집의 원리에 의해 제거가 되느냐를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상관계수가 대략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MVP가 이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MVP 밑에 있는 이 투자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묻는 거는 상관계수의 범위인데, 지금 0이라는 경우는 지금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물음 1을 대략적으로 만족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족하는 상관계수가 범위가 어느 정도일 거인지를 찾아보면 돼요. 이거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지 않고 만약에 이게 딱 MVP가 x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MVP가 x면은 MVP까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물음 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러면은 이런 특별한 상황을 기점으로 범위를 산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X가 딱 MVP라는 거는 MVP에서 Y의 투자 비중이 결국 0%라는 거고, 뭐 X를 100%로 놓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간단해서 Y를 0이라고 놓으면은 이 Y의 범위는 결국에 저희가 알고 있는 식 이렇게 도출이 되잖아요. 이게 0이려면은 일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시그마 x제곱이 결국 시그마 xy랑 똑같아야 돼요. 문제 단서 따르면은 표준 편차 다 줬으니까 이때 상관계수 구해보면은 0.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0.6이라는 상관계수를 기점으로 이 물음 1의 그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관계수가 0.6보다 커도 되는지 아니면 0.6보다 작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그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MVP가 상관계수가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1이면은 직선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집의 원리에 X가 삭제되지 않죠.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크면 안 돼요. 0.6보다 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상관계수의 범위가 이렇게 이 범위를 만족을 해줘야 돼요. 0.6일 때에는 아까 저희가 MVP 구했을 때 봤다시피 MVP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극단적으로 안전한 투자자라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네,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음 1을 넘어가고 물음 2를 보면은 접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 접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접점 포트폴리오를 T라고 할게요. 접점 포트폴리오 T가 있을 때 이 공식을 만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 식을 좀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 위험 단위에 대해 얼마의 초과 수익률을 내주냐 이 개념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왼쪽 게 더 커버리면은 X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단위 위험에 비해 더 큰 초과 수익률을 제공을 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Y에 비해. 그러면은 저희가 그 탄젠시 접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X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Y의 투자 비중을 낮추면은 사실 더 효율적인 투자 선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같아지는 점에서 탄젠시 포트폴리오가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탄젠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에 얘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저희가 이 행렬 그 곱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행렬급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영우 선생님이 쓰시는 방법을 쓰거든요. 이제 만약에 시그마 XT, 시그마 YT를 구하고 싶으면은 X 뭐 이렇게 놓고 얘랑 얘를 곱한 거랑 얘랑 얘를 곱한 걸 더하면은 시그마 XT가 나오고 얘랑 얘를 곱한 거랑 얘랑 얘를 곱한 걸 더하면 시그마 YT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관계식을 뽑을 수 있고, 참고로 여기서 이 구성비는 탄젠시 포트폴리오의 XY 구성비를 의미해요. 1-WX가 이게 결국 WY고, 이 WX랑 WY가 의미하는 거는 탄젠시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을 통해서 첫 번째 식을 유도할 수 있고, 아까 이 식 있죠? 이 그 접점 포트폴리오 균형식에서 두 번째 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게 비율이 결국 같아야 되는 거니까 y랑 t의 공분선이 x랑 t의 공분선보다 2배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식으로 놓고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어주면은 wx 같은 경우 52%가 나오고 wy 같은 경우에는 48%가 나와요. 그럼 이제 답 다 구했죠? 접점 포트폴리오 수익률 같은 경우는 52%에 x의 수익률이 지금 12%고 y 같은 경우는 19%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15.36%가 나오고, 시그마 t의 제곱 같은 경우는 아까 얘랑 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각 비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0.111888이 나와요. 이래서 물음 1이랑 2 다 풀어봤고, 물음 3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효용함수 주어지고, 값의 효용함수가 주어지고, 값이 지금 X에 투자한 값의 포트폴리오에서 X에 투자한 비중이 65%래요. 이때 효용함수에서 위험 회피 계수 람다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물음 2를 통해서 그 탄젠시 포트폴리오를 결국에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아까 제가 물음 1에서 말했던 이 지배 원리에서 이쪽에만 투자한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이 투자 비율과 그 RF를 잠시만 다시 말할게요. 이제 더 이상 이 효율적 투자 라인에서 프론티어에서 투자하지 않고 이 T라 접점 포트폴리오라는 가장 효율적인 자산을 X랑 Y로 구성을 해서 만든 다음에 이 T랑 RF만 조합을 해서 결국에 자산을 이걸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는 CML이라고 하죠. CML 선상에서 결국 투자를 하게 돼요. 이걸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탄젠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얼마나 뒀냐, 무위험 자산의 무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얼마나 뒀냐, 이거를 바꿔서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물음 2에서 봤을 때 탄젠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X가 지금 52%로 구성되어 있고 Y가 48%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갑이 X에 투자한 비중이 65%라는 거는 탄젠시 포트폴리오에 이 배수인 125%만큼 투자했다는 걸 의미하고, 무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은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25%만큼 차입을 했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풀면 이제 문제가 간단해지죠. 이렇게 놓고 풀면은 문제가 간단해지죠. 자, 제가 아까 결국에 CML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할게요. CML 선상에서 투자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갑은 대략적으로 이쯤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갑의 MRS가 이 P점에서 접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제학에서 썼던 방식인 MRS는 PX, PY다. 이걸 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PX, PY가 지금 그 예산선의 기울기인 CML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MRS를 구해주면은 MRS가 이제 효용을 X축으로 미분한 거를 효용을 Y축으로 미분한 걸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지금 효용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MUX니까 MU 시그마 P죠. MU 시그마 P 같은 경우에는 E 람다고, 그 저희가 어차피 MRS는 절대값 개념이니까 부호는 무시를 할게요. MU ERP 같은 경우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MRS를 구하면은 2 람다 나누기 1이기 때문에 그냥 2 람다가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CML 기울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CML 기울기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2 람다 시그마 P죠. 그래서 2 람다 곱하기 시그마 P가 CML 기울기인 ER 탄젠시 포트폴리오 빼기 RF의 탄젠시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아니죠. 표준 편차를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또 바꿔주면은 이 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는 탄젠시 포트폴리오랑 RF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 P 같은 경우에는 W T 시그마 T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 모형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시장에서도 어차피 이게 CML에 성립을 하니까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 람다 WT 시그마 T가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 밑에 식을 일단 다 썼으니까 지울게요. 람다를 제외하고 다 이항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다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이 WT도 아까 저희가 125%인 거 구했으니까 다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0.3704가 나옵니다. 자, 이제 물음 4번 넘어가면, 비체계적 위험이 X랑 Y를 가지고 비체계적 위험이 최소화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X랑 Y의 비체계적 위험을 각각 산출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한 개별 자산의 분산을, 그러니까 RI를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고, 분산해서 상수는 어차피 무시되니까 이렇게 식이 또 변형이 되고,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이제 시장 모형에서는 이 코베리언스 시장의 수익률이랑 그 잔차항이라고 하나요? 그 엡실론을, 아무튼 이게
비체계적 오류가 0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결국 남는 거는 이식밖에 안 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잔차항 엡실론의 분산을, 비체계적 위험을 결국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M은 그냥 아까 저번에 물음 2, 3에서 계속 구한 탄젠시 포트폴리오라고 다 치환을 시키면 되고, 그런 식으로 구했을 때 X의 비체계적 위험은, 참고로 이 베타 X 같은 경우는, 베타 X나 베타 Y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그거 구했잖아요. 여기서 1랑 2 다 구했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XT분의 분산 T의 분산을 넣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해주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0.038919가 나오고, Y의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구하려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 또 최소화되는 포트폴리오고, 엡실론은 어차피 다른 항들이랑 다 공분산이 0이니까 결국에 이거를 만족하는, 이게 최소가 되는 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이거 또 전개를 해보면은 제곱이 아니죠. 이렇게 되고, 또 엡실론 X랑 엡실론 Y 같은 경우에 공분산은 또 시장 모형에서 0을 가정을 하니까 그렇게 놓고 푸시면은 이게 최소화되도록 풀 수 있잖아요. 저희가 WX에 대해 미분해서 풀면은 결국에 WX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식이 아마 익숙하죠. 저희가 그 MVP 구할 때 식이랑 매우 유사한데, 공분산 같은 경우가 지금 공분산이 어차피 0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을, 이게 마이너스 0씩 빼져 있었다고 보면은 MVP 구하는 공식이랑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최소를 만족하는 비중 구하는 그 유도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튼 이것도 MVP 공식처럼 구하면 된다. 다만 어차피 공분산이 0이니까 마이너스 0씩 빼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WX가 54%고 WY는 그러면은 46%가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